저는 지금까지 촛불 민심과 떨어져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끝까지 마지막 촛불까지 함께 할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적폐청산은 우리가 내세운 게 아니라 그때 촛불광장을 지배하던 구호였죠.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약간 좀 비약이라고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 박근혜 게이트는 박정희 체제의 적폐가 터져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가 끝난 게 1979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박정희 체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도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새누리당도 그 시절의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박정희 체제, 사실은 뿌리는 친일이죠. 그리고 독재요. 우리가 친일과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제 적폐들이 쌓여서 드디어 이제 오늘 맨 얼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저는 박근혜 게이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님이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대응이 좀 한 발 늦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한 독자가 있었습니다. 세네, 세.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요. 네. 우리 이제 국민들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또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해법을 도모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책무죠.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원칙적인 길로 나선 것이고요. 그다음에 촛불 시민들도 정치적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 거부했다라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촛불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전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어떤 저 스탠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촛불 집회가 가장 공감을 얻고 또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아주 거대한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첫째가 자발성이잖아요. 둘째가 누가 촛불 시민들을 대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촛불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퇴진이다라고 처음부터 일끄고 나섰으면 촛불 집회가 정쟁처럼 되거나 또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오히려 촛불 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장에서 촛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앞서가고 또 정치인들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앞으로 뒷마무리는 또 정치인들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촛불 시민들이 끝까지 또 이렇게 눈 부릅뜨고 또 감시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정치와 시민들이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촛불 민심과 떨어져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끝까지 마지막 촛불까지 함께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5년 전으로 일단 돌아가 보자면 2017년 5월 9일 바로 이제 선거가 있었던 날이고요. 저는 그때 광화문에서 이제 대선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당선이 확정되신 다음에 또 광화문으로 오셨던 기억도 나고. 예,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민들한테 약속하셨던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통합의 대통령,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누구나 다 그렇게 또 어느 대통령이든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을 다 하시는데 하고 나면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테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글쎄 그날의 뭐 다짐을
뭐 어찌겠습니까? 뭐 영원한 뭐 과제 같은 것이죠. 특히 당시에 화두가 되다시피 한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뜻받치는 그 기둥들이 공정, 정의, 예. 평등 뭐 이런 거였는데 과연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공정해졌냐, 얼마나 더 정의로워졌냐, 뭐 얼마나 더 평등해졌냐. 뭐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뭐 또 우리가 충분히 이루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또 갖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어떤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단어처럼 되어 있기도 한데 다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든 평가는 제가 이제 평가할 수 없는데 다만 뭐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을 위한 노력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평가는 뭐 국민과 역사의 몫이지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성과가 있었냐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그 비판이나 아쉬움 같은 것들은 초기부터 어떤 그 적폐청산을 모토로 내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갔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자 아쉬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 공격에서 훨씬 자유로워지려면 더욱더 엄격했어야만 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예. 설령 뭐 적폐청산을 내세우지 않았다 해도 예. 어떤 정부라도 지켜나가야 될 원칙이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적폐청산은 우리가 내세운 게 아니라 그때 촛불광장을 예. 지배하던 구호였죠. 예. 자연히 우리 정부의 목표가 된 것이고요. 지지자들 또 여당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건 임기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이죠, 뭐. 그 여당의 지난 대선 때 예, 뭐 선거용이다. 선거 때 뭐 이렇게 아니 선거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어지는 이야기일 예. 것이고요. 원내대표 뽑을 때인가요? 그때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뭐 선거용이겠죠. 뭐. 예, 별로 신경 안 쓰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다시 출마할까요? 그래서 이 수박 씨발나라 진짜